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뤄볼 내용,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 시간을 통해서 주식공장 TV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많이 다뤄드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는 뭐냐면, 뭐 전망도 전망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들의 매수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도 주식을 해보지 않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이렇게 또 걱정스러운 목소리까지 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적으로 제 지인들 또 친구들이 삼성전자 어떠냐는 그 질문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해요.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이 뭐냐면 뉘앙스가 자, 살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의견들은 여전히 상승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달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 제가 여러분들 제 지인이다 또 제 친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투자들의 높은 관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 초반 아니죠, 2000년도 이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그 당시에 정말 신규 계좌 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개인 투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한번 해보자. 왜?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증권사 개장이 막 들어갈 자리도 없었고 그 당시에 좀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약 20년 만에 지금 개인 투자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 열풍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 나온 인터넷 신문 기사를 몇 개 캡처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개인들 코스피 주식 10조 순매수, 동학 개미 운동이나 뭐 이런 표현들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뭐예요? 과열인가요? 많이 올랐나요? 그게 아닌데 주가가 과열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물론 많이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투기적인 어떤 접근을 좀 우리가 지양하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3월 들어서 개인 매수세가 1999년 이후 최다다. 이거 진짜 사실 주식 투자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3월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최근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인 매수 규모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죠? 이 99년도 이후 최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약 4조 9천억 정도, 5조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이게 10조가 넘어섰어요.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4월 달이 되게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가가 더 떨어지든 더 오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걸 벗어나서 또 그렇죠. 현대차로 확산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3월 개인 순매수 2위가 뭐 현대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확히 한번 보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10조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5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 8,100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8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7,800억. 그다음에 LG화학 4천억 이런 정도 순으로 개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뭐 그 중에는 뭐 ETF도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ETF는 제외를 하면 대부분 다 우리가 알만한 우량주들을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사는 만큼 고객 예탁금도 사상 최대치라는 어떤 얘기가 있죠. 지금 40조 원대가 넘었어요. 지난달에 약 30조 정도 됐었거든요. 30조 원이었는데 이번 달 보니까 현재까지 약 40조 9천억 정도가 돼요. 약 41조 정도인데요. 그럼 약 10조 정도가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 3월 달 들어서면서 10조를 샀잖아요. 그죠? 20조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주식을 사려고 입금을 해놓은 거예요.
스탠바이 해놓은 총알을 비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40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니면 주가 또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최근 삼성전자의 동향을 보니까 뭐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들이 올라올 때도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하면 또 금방 또 매도해서 빠져나갈 자금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약 19조 원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20조라고 치면 20조 순매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신용잔고 약 10조 정도 됐었어요. 신용융자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을 산 자금이 10조 정도 됐는데, 지금 6조 원대로 확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예전엔 빚이었는데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금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 자금은 그러면, 그렇죠, 부동산 자금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성격의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뭐 LG화학 이런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보통 개인들 자금은 코스닥에서 단기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공인예탁금이 증가하게 되면, 다음 나온 얘기가 신용융자잔고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버블이 생기고, 보면, 그죠? 투기적인 어떤 매수가 몰리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외국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이제 무거워져서 못 간다라는 이런 어떤 논리가 조금 이제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10조 원을 매수해서, 코스피 시장에 10조 원을 매수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금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자금이 부동산에서 넘어온 자금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유출을 해본다면, 이 자금은 세 발의 피죠, 10조 정도면. 여러분, 주식 10조하고 부동산 10조는 달라요. 볼륨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시가총액 자체가 다른데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자금이 건너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죠? 고객예탁금이라든가 훨씬 더 많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렇죠, 외국인 기관만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개인들이 얼마든지 또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뭐 조금 더 윤곽이 나타나면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고객예탁금만 사상 최대치가 아니고요. 그렇죠. 활동계좌수,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추이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건 3월 6일이니까 3월 초반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 3천만 개가 조금 넘죠.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약 3,053만 개예요. 그죠? 뭐 최근 비대면 계좌 개설이 많이 증가를 해서 뭐 2030 젊은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까지도 지금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는 그런 어떤 추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에 많이 몰리고 있다. 3월 들어서 개인들 순매수한 게 10조인데 그중 6조 이상이 삼성전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3월 달만 들어서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월봉상 이렇게 보게 되니까 3월 달만 놓고 볼게요. 주가가 좀 망가져서 보기가 좀 그런데, 자, 어찌됐든 코스피 지수가 3월 달에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5%네요. 그죠? 종가상으로 봤을 때. 근데 저가상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27%나 됩니다. 지수상으로도 약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게 돼서 지금 이제 꼬리를 달아주면서 현재 15% 마이너스인데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현재까지 마이너스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하락보다 4% 정도가 더 높죠.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떤가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마이너스 8%.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떨어진 것보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하락폭이 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죠? 현대차는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26%의 손실입니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와 비교도 안 되고 코스피보다도 약 10%가
그죠? 10%가 넘게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손실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덜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동향, 아까 5조 5천억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확인을 해보죠. 자, 한 달 동안의 삼성전자의 매매 주체별 동향입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약 5조 8천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개인들이 5조 5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입니다. 2월 25일부터 3월 26일 현재까지거든요. 5조 5천억.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11% 정도.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3월 하락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지수가 얼마 떨어졌어요? 지수가 약 지금 15% 정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11%밖에 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를 왜 살까요? 개인 투자들이.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일단 안전하다라는 어떤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예전 IMF 때도 그랬었고,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2011년도에 유럽 재정사태 났을 때도 그랬었고, 작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으로 충돌됐을 때도 그랬었고요. 떨어지면 언젠간 오른다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큰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개인들은 그렇죠,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주식이 위험자산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개인들. 초보 투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위험하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냐?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투기적인 자금, 단기적인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 자금이 중장기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자금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 자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출도 많이 어렵게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바탕을 전제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거기다가 금리가 지금 0%대예요. 그렇죠? 사상 최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10조 원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이 주식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10조, 주식의 10조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의 10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왜? 시가총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만약에 부동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전초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하락, 조정과 상관없이 앞으로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개인들이 사면 안 된다. 이런 편견이 깨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월가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월가에서도 개인들의 방향성, 개인들의 생각대로 시장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 부동산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신뢰도예요. 개인적으로 삼성을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망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심지어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불패. 그죠? 꾸준히 삼성전자는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항상 우상향을 했다. 심리적 안정감도 있죠. 왜? 삼성이라는 브랜드 파워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1등 주식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의 신뢰도를 떠나서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워졌죠.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죠? 액면가 5,000원에서 지금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삼성전자면 몇백만 원 막 내고 그래야 됐어요. 한 주 살려면. 지금은 5만원, 4만원, 그죠? 지난번 한참 좋았을 때 6만원. 뭐 개인들이 얼마든지 접근하기가 쉬운 가격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배당을 하죠. 거기다가 중간 배당까지. 배당 메리트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
주주총회 때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배당이 약 354원 정도 나오더라. 보통주 개념으로. 그죠? 354원. 중간 배당이 약 1062원 정도. 짭짤하죠? 오래 장기 투자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크다. 또 4차 산업혁명. 이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빅데이터.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 앞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 소니를 따라잡겠다. 자, 이런 어떠한 호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해 놓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다. 이런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 하면 계속해서 10% 캡룰인가요? 그죠?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 30%죠. 30% 캡룰.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제한, 추가 매수를 인덱스 펀드라든가 ETF에서 추가 매수를 좀 제한하는 그런 룰이 있는데요. 지금 30% 룰이 적용이 되죠. 그죠?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한 30%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중이. 자,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장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못 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30%가 이제 최근에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6월 달에 한번 봐야 돼요. 아직 좀 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내리면 내려도 또 오르면 올라도 개인들의 순매수에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 지금 현재 불확실한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오르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그런 투기적인 접근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안 간다.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시각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라는 거. 물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주가가 좀 무거워지고 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데다 대고 외국인들이 또 집중 매수 주가가 올릴 가능성도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 시장이 안정되면 주가가 어디에 수렴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어디에 수렴해요? 실적에 수렴을 합니다. 성장성에 수렴을 합니다. 그게 뭔다면 그렇죠. 삼성전자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가 있다. 제발 여러분들 투기적 접근만 아니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얼마든지 2020년도 물론 시장이 안정화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삼성전자 또 계속 다뤄드릴 겁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 그 결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대투자연구소 체험 VIP 거기 나와 있는 데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상담을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계속 개인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타 다른 투자적인 종목처럼 주가가 아직도 바닥이 멀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분들 그래요. 저 개인이 털려야 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개인들이 들어오는 성격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성격의 개인들의 물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또 주식공략TV에 함께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삼성전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종목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